자, 이어서 볼게요. 뇌사위안이 왜 계속해서 이제 많이 계속 발생되느냐. 그거에 대한 원인 세 번째로 야외 활동 부족을 꼽아요. 야외 활동 부족을 꼽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첨부한 논문은 과거에 제가 그 눈 건강을 위한 처치 방법에 대해서 쓴 연구 논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발췌한 것입니다. 뭐 이 논문도 원문 공부하고 싶은 친구는 요청하면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자, 줄침 부분만 먼저 스캔을 해보면, 자, 움직이지 않고 같은 자세에서 우리가 장시간 집중을 많이 하게 돼요.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 뭐 게임할 때도 아주 꼼짝도 안 하죠. 그래서 집중해서 이렇게 근거리를 보는 것 자체가 앞선 논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뇌직근의 과부하, 뇌직근의 과부하로 뇌사위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PRC 값을 떨어뜨린다. 즉 계산 능력이 약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 논문에서는 혈류의 정체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혈류가 갇히게 되면서 근육이 경직되고 그에 따라서 피로가 쌓이고 국소적으로는 어느 한 부분에서는 또 허혈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구는 어떤 근육이 이렇게 움직여준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6가지의 근육이 안구를 붙들고 있는 형태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근육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은 거의 뇌직근만 주구장창 과도하게 일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 플러스 한다면은 이제 선모체 근육, 이제 근거리에서 이제 초점을 잡아주는 선모체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을 하고요. 그러니까 뇌직근하고 선모체 근육만 주구장창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담당하는 외직근, 위아래 눈알을 움직여주는 상하직근, 그리고 복합적인 안구 운동을 관장하는 상사근, 하사근, 요런 근육들도 일을 하게끔 좀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6개의 근육이 오토매틱하게 이 다양하게 자동적으로 일을 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환경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운동하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일이 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에 대한 답은 좌측에 소제목에 있네요. 야외 활동입니다. 야외에서 하는 활동 자체가 눈 근육의 운동에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어떤 운동이 눈에 많이 도움을 주느냐, 어떤 운동이 눈 건강에 운동에 도움이 될까요?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 있잖아요. 눈이 끊임없이 공을 따라가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운동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하면서 운동하는 것 자체가 내 몸 안에 모든 혈액순환이나 이 혈류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는데, 일단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축구나 농구, 야구 같은 구기 종목 같은 경우는 눈 운동에 매우 탁월합니다. 외안근의 6개 근육이 쉴 새 없이 오토매틱하게 움직이게끔 유도하는 운동이에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집에서 뭐 책만 보거나 집에서 뭐 하루 종일 게임만 하거나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뇌직근하고 선모체 근육만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안구를 움직이고 단련시켜 주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논문 안에 있는 것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우리가 뇌사위안 발생 빈도가 이렇게 많아지는 경향, 그거에 대한 원인으로 첫 번째, 멀티미디어 기기와 이제 밀접한 사회다. 지금 현재 사회가. 그리고 이제 근거리 작업 시간이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폭증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야외 활동 부족. 특히 이제 밖에서 하는 운동의 어떤 그런 부족들. 그걸로 이제 이렇게 이제 뇌사위 발생 빈도가 많이 많아졌다라는 것인데, 정리를 하자면
현대사회의 시생활은 내직근의 긴장을 많이 요구시킨다. 오랜 시간 근거리 작업 환경, 야외 활동 거의 안 하고 주로 실내 활동만 많이 하게 돼서 내직근, 선모체 근육만 많이 긴장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직근과 선모체 근육이 과부하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뇌 사이의 발생 빈도가 늘어나게 돼. 그리고 앞서 봤던 논문에서 이제 언급된 것처럼 PRC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PRC가 이제 그런 근 작업들이 PRC를 약화시키고 지치게 하고, PRC 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미 근거리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폭주하는 환경이 많이 유도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이렇게 증가를 시켜도, PRC가 베이스 아웃을 높여가지고 분리점 찾는 검사잖아요. 그렇게 조금만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넣어서 이렇게 폭주 방향 쪽으로 눈이 몰리게 됐을 때 금세 분리점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PRC 값이 계속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폭주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미 눈이 많이 이제 뇌 사이 쪽으로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 안쪽으로 눈을 몰렸을 때 이제 그 여력이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여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눈이 안쪽으로 몰리게 됐을 때 조금만 이제 더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넣어도 금세 분리점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계속 이제 증가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선모체 근육의 과부하. 그래서 선모체 근육의 그 이제 수축 능력 자체가 너무 많이 계속 요구되기 때문에 젊은 노안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0대, 30대 층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젊은 층에서는 노안이라 안 하고 조절력 부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절력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스마트폰, 멀티미디어 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뇌사위하는 자각 증상이 다른 놈보다 더 심할 수밖에 없죠. 왜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폭주되는 그런 환경이 많이 처해 있기 때문에 뇌사위암 같은 경우는 더 이 증상이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계산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경사는 뇌사위암을 주목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 이제 뇌사위 증가가 이제 뇌사위암이 많이 증가가 되면 이것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는 이제 프리즘 렌즈밖에 없고요. 그것이 거의 이제 유일한 방법이고, 그리고 지금 선모체 근육 같은 경우 이제 조절력이 떨어진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기능성 렌즈로 이제 커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안경사가 뇌사위와 그리고 이제 선모체 근육이 힘이 떨어져서 이제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기능성 렌즈, 이 분야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 돼가고 있어요. 아셨죠? 자, 우리가 양한시 이상 처방에서 특히나 뇌사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지 그런 부분들 이제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고, 자, 첫 번째로 뇌사위에서 계산 부족형이 있습니다. 요거 사실 가장 드물고요. 근데 이제 증상은 굉장히 심하게 증상을 호소를 합니다. 간헐적으로 복식 호소하고 두통, 피로감, 오심, 이제 구역질 나는 거, 그리고 이제 졸림, 흐린 시력, 복시, 예민함 등 이런 것들 앞서서 우리가 외사위 종류하고 비교해봐서도 증상에서는 딱히 이제 두드러지는 어떤 경향은 없고요. 특징적인 거는 원거리에서 뇌사위도가 높다라는 거. 원거리에서 뇌사위도가 좀 높으므로 원거리에서 NRC 값을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거리에서 NRC 값, 허성 상대 폭주력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인 프리즘으로 하는 검사, 이 값이 비정상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거리에서 뭐 내사위가 2에서 8 프리즘 나온다. 근데 이제 근거리에서는 좀 약하게 나온다. 요런 경향을 띠고 있고요. 원거리와 근거리도에서 편의 차이가 한 8 프리즘 이상 차이 나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원거리에서 NRC가 낮고 계산 AC per AB가 매우 낮아요. 그리고 요거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안경이랑 우리가 콘택트 렌즈로 교정해서 대부분 친구들 시력이 잘 나오잖아요. 근데 교정을 정확하게 했는데도 원거리가 선명하지 않다고 약간 이제 표준 시력에 가깝게 시력이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망막이나 뭐 시기능의 어떤 뇌에서 인지하는 시기능의 이상이다 뭐 이렇게 다르게 오진하는 케이스가 이 계산 부족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과거에 이제 팁 준 거 기억을 해주시면은 그 AR 검사를 했을 때 뇌사이 같은 경우는 거의 AR 수치하고 동일하게 나오거나 오히려 AR 수치가 낮게 나오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AR 수치하고 일반적인 최종 우리 도수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AR 수치가 약간 더 높습니다. 기계 근시, 그리고 내부에서 이제 어두운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동공 커지고 이러기 때문에 구면차도 약간 발생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AR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데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엇비슷하게 나와요. 오히려 최종 교정 도수가 AR 수치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감지가 되면은 이거 조금 이상하다.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구나. 사이 검사를 해볼까? 양안시 검사 해볼까?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우리가 가장 예민한 시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황반에서도 중심 와 부분이에요. 중심 오목 부분인데 그 포비아까지 정확하게 이 시선이 정확하게 이제 상측 초점이 잘 맺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선 자체가 조금 어긋나 있으면 그 가장 예민한 부분에 이제 시세포까지 상측 초점이 잘 도달하지 않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시력이 좀 덜 나와요. 그래서 내사위에서 특히 이제 이렇게 시력이 좀 덜 나오는 케이스가 종종 발생합니다. 사례 보겠습니다. 자, 성인 여성에서 근거리 작업을 할 때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이제 안경원에 내방한 경우예요. 그래서 가림 검사할 때는 외관 정상, 그쵸? 정상적으로 이제 보인다. 내사이 같은 경우는 사시까지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외관상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폭주 근점, 조절력 뭐 이런 거 다 정상이고요. 근데 이제 특징적인 거 보면은 AC per AB가 좀 낮아요. 조절성 폭주비가 좀 낮구나. 그리고 원거리하고 근거리하고 그 사이도 검사를 했을 때 원거리에서 굉장히 크게 내사위예요. 그 이제 근거리에서 정상이고. 자,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저 이제 밑에 잠깐 보면은 NRC에서 원거리에서 복시를 일으켰어요. 그럼 이거는 완전히 이제 원거리 쪽에서 이제 내사이가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케이스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나중에 이제 처방을 하더라도 근거리, 원거리 이제 구분해서 그러니까 원거리 안경에다만 이제 프리즘을 장입을 해서 교정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PRC 값도 보게 되면은 PRC 분리점이 30 프리즘으로 굉장히 높아요. 흐린점은 뭐 적절한 구간에서 이제 발생했는데 분리점이 굉장히 좀 이제 높은. 그러니까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계속해서 저 30 프리즘까지 올렸을 때 분리가 된다는 얘기니까 약간 눈이 이 코 쪽으로 편의가 이미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MR 값이 이렇게
뭐 마이너스 2디옵터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계산의 20% AB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 도수 조정하는 거로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PRC, NRC 이제 확인을 해서 프리즘 장입을 해주면 되는데, NRC가 애초에 처음부터 이제 복실을 일으킬 정도 저렇게 크다 그러면은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이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좀 넣어주고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프리즘 처방을 하면은 그냥 그대로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융합력이 생기고 좋아져요. 우리가 안경 처방을 하면은, 도수 처방을 하면은 내가 마이너스 2디옵터 처방하고서 6개월 후에 뭐 1년 후에 검사하고 이러면 도수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지금 저는 정상 일반적인 성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릴 적에는 도수 처방을 하면은 반년 후에 이렇게 가보면 오히려 도수가 더 올라가고 계속 안 좋아져요. 근데 프리즘 처방 같은 경우는 내가 프리즘 처방에서 어느 정도 융합력에 도움을 주면, 그리고 이제 계산 부담, 폭주 부담을 이제 교정 프리즘으로 덜어주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외사의量도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팔로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프리즘 처방 분야도. 그래서 6개월 후에 뭐 8개월 후에 확인을 해서 조금씩 좋아지면은 프리즘 양을 줄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같은 케이스에서는 MR 값을 손대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프리즘을 장입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융합력이 생기고 하면은 조금씩 프리즘 양을 줄여가는, 프리즘을 어디다 넣는다? 지금 같은 케이스에서는 원거리 안경 도수에다가 프리즘을 장입을 한다. 그렇게 해주면은 이제 적절할 것입니다.